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생 선수 학부모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저 또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잠시 방송을 중단했었던 이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또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잠시 방송을 중단했던 점들 이 시간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2021 대학 야구 입시에 대한 요강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많은 학부모님들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죠. 특히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지난 5월 18일 날 모든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19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입시 요강에 대한 그 팩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하고 좀 많이 바뀐 점이 있어요. 특히 대학마다 일부 대학에서 체제 학력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 실시한다는 내용,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몇 대학에서는 요강이 작년하고 요강이 바뀌었다는 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들은 수시 적용에 적용이 되고 학생부 활용이 전형에 반영이 된다는 점들. 그리고 건국대학입니다. 건국대학에서는 요번에는 그 코로나19 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는 그 주말리그 왕중왕전 진출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이제 1학기에 넣었었는데 올해는 일반 상황은 이제 없앴고요. 그다음에 2번 상황이었던 왕중왕전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 주말리그 실적에 대한 내용만 올해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려대학교. 이 대학에서는 최저 학력제가 도입이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는 반드시 16강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점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대회 규모에 참가하여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로서 타자는 1개 학년 동안의 출전 경기수가 소속팀 해당 연도 출전 경기수의 60% 이상인 출전한 선수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동아대학입니다. 동아대학에서는 지난해까지 면접고사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면접고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경기 실적이 50%가 측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면접의 퍼센트는 15%가 경기 실적으로 들어가서 65%, 교과 30%, 출석이 5%로 되어 있다는 점들. 그리고 원광대학입니다. 원광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6강 이상, 커트라는 16강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지난해와 전과 동일하다는 점.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입시 방송을 하면서 뭐 18개의 대학에 대한 입시 요강에 대한 거는 풀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입시 요강에 대한 자료들은 대학 입학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한 주 포인트는 7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최저 학력제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수능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격자 발표가 최저학력제로 인해서 12월 27일 날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학교가 대다수가 적용이 된다는 점. 예전 같은 경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올해는 12월 27일 날 대다수의 그 학교들이 발표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28일 날부터 하루가 이틀 사이에 그 예치금을 낸다는 점들. 뭐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각자 자기의 포지션에 맞는 대학의 맞춤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들. 다섯 번째, 면접 실기가 또 더블이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본인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소서가 들어가는 학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각 대학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16강에 들어가야 돼야 대학을 가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6강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요강의 문구에 대한 이해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도의 이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적부, 생활기록부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 지난해와 틀리게 수능, 수시, 정시에 대한 일정을 왜 넣었냐면,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해서 세 학교죠. 연대, 고대, 성대가 최저학력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최저학력제가 교과과정 이수를 못하게 되면 수능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10월 3일 날 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그 주말리그 다 끝나고 원서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비는 경우가 있는데, 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수시 일정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28일 날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고, 합격자 발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7일이라는 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대기표에 이제 걸려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좀 있었는데 12월 27일 날 대부분의 학교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화면에 있는 거는 학교마다 교과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은 꼭 이 교과과정 편성표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저학력 도입이 되는 학교들이 세 학교가 있고, 앞으로 그게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 학교에서 강의를 갔었지만 그 교과과정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교과과정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저학력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교는 네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고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세 학교는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 서울대학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수능은 4등급 이상, 2개 영역 이상을 맞는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고요. 대신 야구 종목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저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 10년간 단 3명이 학생이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해녀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체육특기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TO가 딱 정해져 있는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야구부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 입학처에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 고려대학교, 성대,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입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내신 또는 수능 기준,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최저학력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 우리가
교과과정이 6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1학년 때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가 됐는데 우리가 수시를 보기 때문에 5학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토탈 우리가 180단위가 나오는데 수능 같은 3학년 1학기까지 적용이 되는데 150단위에서 25%만 그 단위수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을 봐야 됩니다. 수능을 봐서 과목에 2과목을 7등급 이상 2과목을 봐야지 그 서류에 대한 이제 합격자 여부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 7등급을 못 맞아서 원서 못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서는 9등급이든 8등급이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입학사정에서 3배수, 5배수를 정리라고 이제 서류를 받죠. 하고 난 다음에 그 실기고사도 볼 수 있어요. 대신 합격자 발표할 때 최저학력제에 이수를 못한다니까 그런 친구들 경우에는 수능을 봐야 됩니다. 수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과목에 7등급 이상의 2과목이 나온다면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해갖고 스카웃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메디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통보하고 불합격 통보하는 방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대, 연대, 성균관대, 최저학력 교재 교과일환. 이거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교과과정에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제공하는 과목의 원점수가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 이수단위 합이 이수과목, 단위수의 합 25% 이상. 그 뒤에 있는 사진에 보게 되면 A 등급 자체가 7등급, 8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정도가 되면 그 옆에 있는 단위수를 끌고 간다는 점. 대신 성균관대는 6등급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교과가 7등급 이내 성취도 B 혹은 3단계 이상의 성취도 D 평가, 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이수 과목 단위수 합이 25% 이상일 경우. 지난해 제가 이영선의 성동원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그 성적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이안, 그건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래서 봐서 학업 성취도를, 그래서 여기서 A, B, C, D, 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D 이상에 대한 그 성취도가 되어 있으면 옆에 단위수를 갖고 간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지난해 올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의 그 성적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국어에서 단위수가 5단인데 석차 등급 7등급이기 때문에 옆에 그 단위수를 갖고 간다니까 예시를 제가 드려드립니다. 자, 뒤화면에 있는 그 수능의 성적표에 보면 되는 요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에서 문제 최저학력제를 이수를 못했다고 한다고 그거는 뭐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수능을 봐서 여기에 있는 과목수에 등급이 나옵니다. 밑에 거기에서 7등급 2개만 맞으면 합격자 당락의 여부에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점은 이 점입니다. 자, 7등급을 못 맞는다고 해서 원서를 못 넣는 게 아니고 지원은 다 가능하나 마지막에 3배수에서 좀 뽑아놨고 이 친구가 3할 오픈을 쳤는데 내신이 9등급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연대, 고대, 성대를 지원을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수능을 봤을 때 수능 과목에서 2과목만 7등급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3배수, 2배수, 3배수를 뽑았을 때 자, 그거를 서류를 취합을 해놓고 이 친구가 요걸 이수했다 그러면 합격자의 당락을 결정한다.